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5년 만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야권 바람을 차단하고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이후 첫 휴일을 맞아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경선 이후 5년 만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먼저 새누리당 텃밭이지만 야권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구 정가변 후보와 함께 태화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근로자 밀집 지역으로 초접전이 예상되는 북구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박대동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울산박물관을 찾은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울산이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 산업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땀이 어린, 눈물이 어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들을 성공하게 이렇게 도전을 해주셔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의 울산 방문은 영남권의 한 축인 울산에서 야권 바람을 차단하고 선거 전 초반 기세를 잡아 새누리당 텃밭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영향이 큰 울산은 현재 4개 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번 울산 방문이 앞으로 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차례 더 울산을 방문해 새누리당 새 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오늘 야권 단일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울산에서도 양당의 공동선대위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양당 울산시당은 내일 오후 2시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28일쯤 민주당 고영호, 임동호 시당 공동위원장, 진보당 노욱희 시당 공동위원장과 천병태시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선대위 발족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명숙 대표도 야권 단일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오는 28일 공동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집단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중구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40살 김모 씨와 31살 이모 씨, 29살 임모 씨 등 남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이 계속 잠겨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연탄불을 피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 온돌방에 투숙한 뒤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사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모텔 욕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방 안 화덕으로 옮긴 뒤 연탄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안정제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일단 피우고 수면제 먹고 인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못 나가도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가 울산과 김해, 부천 등으로 서로 다른 점으로 미뤄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송정섭입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울산 지역의 주택시장은 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훈풍은 불지만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은 부동산 침체기였던 지난해도 주택 가격이 13.8%나 올라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은 고스란히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년 2개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크게 짧지만 소요 기간은 4개월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초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주춤하고는 있지만 가격 상승 압력은 더 강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부산발 후폭의 어떤 부장시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택 가격은 매매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지난달 울산의 주택 소비 심리 지수는 121.4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치입니다. 반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3,100여 가구, 지난 10년 평균인 7,000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울산의 경우 한정된 공급에 매수 심리는 회복 추세에서 당분간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다소 더 걸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급하게 물품을 보낼 때 시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체국이나 일반 택배처럼 정해진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배송을 기다리는 화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배송료. 같은 지역에 같은 물건을 보내더라도 배송 요금은 제각각. 말 그대로 버스 기사들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5,000원이면 3, 4,000원 쓰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 여기는 얼마나? 불법이 허가도 안 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턱없는 배송료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닌데 사람이 못하고 인상도 못 넣고 그래서 물어봤거든.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 배송엔 일반 택배나 우체국처럼 정해진 요금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 화물 배송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요금 규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디 가서 처벌하러 갖다 줘도 아니지만 처벌할 데가 없습니다. 신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 배송료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외버스 화물 배송을 양성화해서 합리적인 요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흥룡의 해를 맞아 임신 계획 세우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성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30세에서 35세에 출산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후 출산하는 노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아이도 결혼 2년 만에 생기고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노산의 경우 젊은 산모들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최고 4배나 높다는 겁니다. 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장, 폐, 간장계, 신경계 등의 어떤 성인병들도 더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후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첫 아이나 쌍둥이를 임신한 때도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중독증과 발작을 일으키는 자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성 사망과 주상기 사망에 의한 3대 요인 중에 하나인 산후출혈, 산후로 감염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간증증에서 자간증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성 고혈압은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꼼꼼한 산전 진찰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해주고 염분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애견 운동공원이 준공돼 오늘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3억 4천만 원을 들여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1,75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애견 운동공원에는 운동장과 수영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개장 행사에서는 애견 무료 건강검진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도그 스포츠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2 K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울산 현대가 대구에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정규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잇따라 출전하면서 체력적인 열세를 안고 경기에 나선 울산은 전반 12분 대구의 마테우스에게 실점한 뒤 골대만 3번 맞히는 불운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로써 울산 현대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하고 리그 4위로 추락했습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 회장기 검도대회가 오늘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린 검도대회로 6개 단체부와 14개 일반부의 300여 명의 검도인이 참가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24회 SK배 경상일보 울산 아마 바둑대회가 오늘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일반부와 여성부, 노년부에 아마 바둑인 7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울산 출신인 양재호 프로와 박승화, 유창혁, 김효정 프로 등이 참가해서 묘수풀이와 사인회 등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울산지방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오늘 밤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오후 들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 후반부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노사분규 한 번 없었고 수출이 매출의 90%가 넘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기업. 저도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건설회사는 건물을 세우지만 건설적인 회사는 원칙을 세운다. 건설회사로 남을 것인가? 건설적인 회사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화두다. 호반건설.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보험 처리한 데가 또 고장인데 3개월 지났으니까 내 돈 내라고요? 내 돈! 3년 책임지는 악사 3년 수리보증 서비스. 다이렉트로 적게 내고 서비스는 오래 받고. 악사 다이렉트.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 행복을 주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동행. 신한은행. 완벽하다고 생각한 차에 하이브리드가 더해졌을 때 준대형 럭셔리 세단 최초의 하이브리드 알페온 이어시스트.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